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 방문 일정 및 강력한 경쟁사 컨티니엄 뉴스가 나와서 이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요. 부제로는 회사를 신뢰할 것인가 또는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시애틀 공장 방문 일정이 좀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어로 주고받은 메일을 좀 한글로 번역해서 쉽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21일로 수정이 아니고 이건 자동 번역이 잘못되는데 픽스하자, 고정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셀 공장, 시애틀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거냐, 많은 투자자들이 왜 어떤 것도 발표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아이온큐에서는 시설이 완공돼서 4분기, 작년 4분기 말까지 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IR 담당자이자 이제 재무계획 상무 조던 셰피로 상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일단 그 10월 21일 월요일로 이제 방문하는 거를 픽스하기로 했고요. 현재 시애틀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 퍼밋을 받아서 그 연구소 공간에서 시스템을 위한 부품 조립을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이 미 공군 연구소에 2대를 납품을 해야 되고, 이 퀀텀 바젤에도 35EQ, 64EQ 2대를 납품을 해야 되죠. 이 미 공군 연구소는 바륨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양자 컴퓨터 2대가 나가고요. 그래서 총 4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시애틀 운영에 대한 업데이트는 계속 제공하면서 피드백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딱히 뭐 다른 소식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는 이 메일을 보낼 때는 제가 완전히 생각을 못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이제 코리안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4-5분 정도 제가 모시고 갈 거고, 여기 플러스 지금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미국 아이온큐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들 한 3-4명 정도를 초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한 7-8명 정도를 총 그룹을 만들어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제가 주역이 되기보다는 전 한 절반 정도만 가져가고, 이제 절반은 미국인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좀 줘서 뭔가 이렇게 좀 조화를 만들어보는 글로벌 아이온큐 투자자 모임으로, 그룹으로 한번 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추진력이나 이렇게 뭔가 꿈을 꾸는 거는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분들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프리더, 빌리 퀀텀 AI, 제이 케인스, 데스몬드 폴, 이렇게 총 5분 정도가 아이온큐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서 분석한 자료나 본인들 의견을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 투자자 미국인 랭커들 5명인데, 이 5분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몇몇 분은 가고 싶다라고 이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저희 한국인들 그리고 이 미국인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서 같이 가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현재 경쟁사들이 굉장히 쟁쟁한 소식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항에서 발표할 사항이 있냐, 발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QLR에 대해서 49개의 로지컬 큐비트,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 시연이 있었는데, 심지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 중 하나인 존 프레스킬은 이 QLR가 2개의 큐비트로 이어진 게이트 충실도만 향상되면 오류 수정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온큐는 혹시 어떤 공지나 소식을 준비하고 있냐,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뭔가 준비하고 있냐, 그걸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회사의 계획이나 상태, 또 회사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중에 투자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사들의 이런 소식 때문에 이 투자 포지션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간접적으로 좀 압박을 줬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뒤에 컨티뉴엄 관련된 소식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소식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답이 왔냐, 나 연락해줘서 고맙고 의견을 경청하고 있지만, 이 QLR나 컨티뉴엄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규제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무슨 소식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증권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티뉴엄 발표는 이온트랩 양자 컴퓨팅에 대한 시장 및 기업의 관심에 추가적인 검증을 준다는 좋은 요소가 아이온큐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거나 이런 기밀이나 뭐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저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했는데, 항상 좀 이렇게 철벽을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저를 이용해서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아무리 제가 뭐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서 함께 한다고 해도 저한테도 철벽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온큐가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티니엄 소식은 뭐가 있었냐? 투자 성공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에 허니웰이 5억 달러의 사전 자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컨티니엄이 이제 3억 달러의 투자 라운드를 마감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니엄의 전략적 파트너인 JP모건 체이스 주도하에 이스이물산 그리고 생명공학 회사인 암젠 그리고 컨티니엄의 모회사인 미국 대기업 허니웰이 추가 참여한 가운데 약 50억 달러, 6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5빌리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아이온큐는 지금 2.25 정도, 거의 2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티니엄이. 그리고 3억 달러, 약 4천억 원 규모의 자본 투자 라운드가 마감이 됐다. 그래서 허니웰은 여전히 컨티니엄의 모기업으로 주요 주주로 남아있고 이번 투자를 마감을 기점으로 컨티니엄은 창립 이후에 한 6억 2,500만 달러, 약 8,400억 원을 투자로 유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컨티니엄의 첫 번째 자본 조달 라운드였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JP모건 체이스는 이 컨티니엄에 매우 가까운 협력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컨티니엄과 그 이전에 합병하기 전에도 협력을 해왔는데 컨티니엄의 양자 컴퓨터는 H로 시작합니다. H1, H2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H 시리즈 양자 프로세서를 최초로 실험 사용한 초기 사용자이자 이 컨티니엄의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텍트를 사용하는 가장 활발한 기업 파트너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 체이스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는 양자 기술에서 혜택을 받을 최초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JP모건 체이스의 전문가 팀이 컨티니엄과 같은 양자 컴퓨팅 리더들과 협력해서 좋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참고로 컨티니엄의 주요 고객사로는 에어버스, BMW, 허니웰, HSBC, JP모건 체이스, 미쓰이 이런 선두 기업들에 의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송을 위한 수소 전지 배터리 디자인부터 이제 탄소를 안전하게 포집하는 이런 기술까지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인공지능 확장 가능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챗GPT의 시대였고 올해는 이번 CES 여러분들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쓰는 단말기 뭐 휴대폰이나 차량이나 뭐 가전에 넣는 게 지금 대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저는 그 다음이 이제 양자가 곧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양자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힌트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아이온큐랑 비교를 좀 해보면 아이온큐는 21년 10월 1일에 DMY라는 회사와 스펙 상장 합병을 해서 아이온큐가 됐죠. 그래서 636밀리언 달러를 유치했는데 기관 투자분 포함해서 총 650밀리언 달러를 펀드레이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에는 투자 라운드 B에서 20밀리언 달러, NEA나 구글벤처스가 투자를 했고 삼성 캐탈리스트 펀드나 무바달라 캐피탈이 투자를 한 55밀리언 달러 정도 해서 그래서 아이온큐가 총 상장할 때까지 투자받은 금액, 이제 스펙 상장할 때 받은 금액 플러스 그 전에 투자 라운드에서 받았던 걸 다 합쳐보면은 한 7억 2,7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은 1조 원에 좀 못 미치는 규모이고 컨티니엄 같은 경우는 창립 이후에 현재까지 모은 자본 투자금이 한 6억 2,500만 달러, 한 8,400억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컨티니엄은 아직 비상장이죠. 원래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하려다가 고금리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루고 있어서 아마 여기서 스펙 상장에서 얻게 되는 그런 투자금까지 합치면 아이온큐를 능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온큐 직원 수 같은 경우는 현재 300명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컨티니엄은 500명으로 확실히 컨티니엄이 더 크죠. 그래서 규모가 상장했을 때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주요 고객은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쪽인데 컨티니엄은 이제 JP모건 체이스 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델, GE, 현대자동차, 미 공군연구소, 퀀텀 바젤, 에어버스 등이 있는데 컨티니엄 주요 고객에 에어버스도 있고요. BMW, 허니웰, HSBC, 미쓰이 등이 있다. 그래서 쟁쟁한 고객들을 양측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AFRL의 양자 컴퓨터 3대를 판매를 했고 퀀텀 바젤의 2대를 판매해서 총 5대 여기서 매출을 거의 900억 원 가까이 만들어낸 반면에 컨티니엄은 이제 뭐 솔루션이나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몇 대를 팔았는지 또는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공개된 숫자가 없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 컴퓨터 판매 내역은 더더군다나 없죠.
그 이유를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게 최근에 이 컨티뉴엄의 연구소에 가서 한 기자가 보고 온 양자 컴퓨터, 이제 허니웰의 이 컨티뉴엄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 H2 양자 컴퓨터 모습인데 굉장히 뭔가 조잡하고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개념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좀 미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력 같은 건 제가 깊숙이 모르지만 이런 판매 동향이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것도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패키징이 완료가 돼서 판매도 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온큐가 아직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물론 덩치는 컨티뉴엄이 더 크다고 해도 아이온큐가 아직까지 보여준 실적이나 이런 이력들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35AQ, 내년에 64AQ 가서 이제 고전적인 방식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아마 제 추측으로는 26년부터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쓸만한 큐비트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컨티뉴엄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애매합니다. 지금 H2 방금 봤던 그 개념도 있던 모델이고 H3, H4, H5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제 오류가 수정된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는 2030년 뭐 그 즈음에 나올 건데 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H2로 32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해서 뭐 큐비트 숫자만 보면 아이온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로드맵의 정확도나 명확성 부분에선 좀 떨어진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일단 시애틀 공장 방문 일정은 10월 21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5분 정도, 그리고 미국인 한 3-4분 정도 10명 이내로 만들어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곧 나올 소식에 대한 힌트 요청을 했는데 철벽을 치고 있다. 근데 이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를 더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도 뭐 내부자 수준의 정보는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컨티뉴엄은 시총이 5빌리언 정도로 50억 달러 예상이 되는데 아이온큐는 현재 시총이 2.25빌리언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매출 대비 주가가 지금 거의 134배인데 컨티뉴엄이 이렇게 되면은 2.2배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또는 과대평가가 아닌가? 또는 아이온큐 평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덩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 좀 많이 부풀려진 시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 2배가 넘는 시총이 정당화가 되는가? 인력은 1.6배인데 매출은 아마 모르지만 아이온큐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장을 할 때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때 좀 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QLI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 발표, IBM의 로드맵 업데이트와 좀 더 명확해진 모습, 그리고 컨티뉴엄의 투자 성공 소식 등 위협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 하시는데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아이온큐가 4분기 실적 때 또는 그 전에 어떤 소식을 내놓을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켜볼 예정이고 이제 회사를 신뢰하면서 좀 기다릴 것인가 또는 회사를 의심하면서 다 뻥이었네 이제 팔아야겠다 이렇게 할 것인가 요거는 투자자 본인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한 11불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생각할 법도 하다 이제 인간 지표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아이온큐 주식을 한 1200주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1월 정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시애틀 방문 일정 확정 그리고 강력한 경쟁사 컨티뉴엄 뉴스 전달드리면서 회사를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또 이 아이온큐 정보 외에도 제가 이제 차세대 종목들을 꼽고 다양한 섹터들을 공부하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에 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멤버분들도 1대1로 많이 만나고 같이 투자의 대가들의 책도 읽는 독서 모임도 하고 하면서 멤버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가급적 많이 합류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부자가 되는 정도를 같이 배워나가고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상세 설명 참고하셔서 그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